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요즘은 새 남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혼해서 괜찮을까 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는 이해해준다며 절 위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게 뭐 남들처럼 차별받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돈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재산이며 부모님, 시부모님 재산까지 모두 탕진시켜버린 남편 덕이었죠. 어쩌다가 남편이 돈을 다 써버렸는지 말할게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해병대에 나와서인지 주변에 해병대 친구들이 많았어요. 항상 보면 해병대 모임에는 꼬박 참여했고 그래서 저하고 만나는 그러는 시간이 좀 적었죠. 남편은 상당히 활기차고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다니면 항상 분위기는 파티 분위기였죠. 다들 남편을 보면 좋아하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가끔 여자애들이 앵겨붙는 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여자와 바람을 피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언제는 한 후배 여자가 남편이랑 저랑 사귀는 걸 모르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그 여자한테 매몰차게 소리를 지르며 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 여자는 울면서 떠나고 한동안 좀 시끄러웠어요. 나중에 그 후배 여자가 저한테 사과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저 안아주며 위로해줬죠. 아무리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지만 저럴 때 진짜 무섭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막 누구를 배신하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언제는 조별과제에서 한 남자가 계속해서 빠지는 거였어요. 보통 그러면 한 명을 제외시켜서 교수한테 말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고 그 남자의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집까지 찾아가서 참교육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몽둥이를 들고 그런 건 아니고 멱살을 잡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남편이 그러는 걸 아무도 못 말려서 나중에 진정이 될 때 남편한테 그러다 고소당하면 어쩌냐고 말했거든요. 다행히 고소는 안 당하고 조별과제에서 맨날 모임 승차했던 그 남자는 열심히 과제를 같이 해서 마무리는 좋게 끝났어요. 어찌 보면 상남자의 상남자라고 할 정도로 남편한테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저희 둘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만나자고 했던 시내에서 걸으면서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해병대 후배들이 있던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후배들을 굴리고는 남편이 술 다 사주겠다며 돈을 쓰는 거예요. 알죠. 해병대 나오면 선임이 후임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도 취업을 아직 안 했는데 돈을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주고 나중에 통장 내역을 살피면서 좀 많이 사줬다고 뭐라 해서 제가 돈 좀 아끼라고 꾸중을 했죠. 진짜 그럴 때 보면 아무리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도 그건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팍 들었죠. 아무튼 이런 성격 때문인지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특히 아버지는 확실히 해병대라 그런지 사람이 믿을만 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았지만요. 확실히 사람은 막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람과 믿고 의리를 지키는 거 솔직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지곤 했어요. 그때 이제 결혼한다고 혼수장만을 할 때였어요. 막 취업하고 그래서 돈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 돈을 빌릴까 해도 남편이 우리 알아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강해서 알았다 하며 나름 조촐하게 혼수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제가 남편하고 같이 돈이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할 때였어요. 자기 돈이 왜 많이 없어? 요번에 월급 들어오고 그동안 조금씩 모았다며? 그러자 남편이 보고 좀 당황하면서 말을 하더니 이번에 친구가 그 무슨 장사가 안 돼서 돈이 모자르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 그걸 들으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부모님 돈으로 하지 않고 우리끼리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잘하면 대출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 귀한 돈을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려운 친구를 돕는 건 뭐라 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도 형편이 좋은 게 아닌데 이러면 결국은 본인이 손해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라 하니까 남편은 미안하다며 나중에 어떻게든 갚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장사한다는 친구가 돈을 다 갚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거의 궁핍하며 살아서 결국은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와서 그런 식으로 혼수 준비하면 못 쓴다며 돈을 빌려주셔서 겨우겨우 결혼식 준비를 마쳤죠. 진짜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고 때론 남편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많이 죄책감을 느꼈죠. 남편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경제관념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비뚤어지게 한 거죠. 그래도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워낙에 좋은 사람이고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별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돈을 빌려주는 건 늘 경계를 했어요. 친구를 돕는다고 빌려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자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전 왜 직장을 그만두냐고 하니까 아는 형이 무슨 회사를 창업했는데 같은 동업자로서 같이 하자고 제안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좀 불안한 게 그러다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되냐며 아직 대출금 같은 거 다 갚은 게 아닌데 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의리를 지키는 남편이라서 그런 말은 먹혀들지는 않았죠. 결국은 전 될 대로 되라 하며 남편의 의견을 따른다고 했고 남편은 자기의 아는 형과 같이 회사 창업을 하며 운영을 했죠. 처음에는 뭐 나름 순풍을 타서 잘 돼서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회사가 점점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워낙에 경기가 안 좋고 시국은 시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린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맨날 밤마다 저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쯤 되면 적당한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시 직장을 다니고 그러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사람을 버리고 그러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한동안 고생을 하겠거니 하고 그냥 마음을 비웠죠. 그리고 그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우편물을 보고 있는데 웬 편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독촉장이었어요. 순간 이게 뭐지 하며 봤더니 내 남편이 여기저기 돈을 막 빌려서 빚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 남편이 바빴는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 사이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 무슨 일이냐며 말하니까 부모님이 니네 서방 좀 어떻게 말해봐봐. 아니 우리한테 뭐 자기 회사 잘 될 거라고 돈을 있는 대로 달라고 해서 줬더니 뭐 글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 회사 부도가 나서 돈이 없대. 아이고 우리 어쩌면 좋냐 노후자금인데.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연락이 안 되니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거기 통해서 연락을 되나 싶었는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됐죠. 에휴, 그놈 아들이 아니여. 아니 자기 아는 형 따라간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우리 돈까지 다 빨아먹고 지금 여기에도 연락이 안 돼. 네, 그렇죠. 남편이 이렇게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회사에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망해서 돈이 없고 그 도축장들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전투잠을 뛰면서 갚을 처지가 되었죠. 남편은 한동안 오지도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이 돌아와서 그동안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갚는다고 해서 뭐라 변명을 하는데 이미 강은 건너버리고 말았죠. 너 평소에 신뢰를 중요한다면서 나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부모님까지 통수를 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놈의 아는 형이 뭐라고 우리까지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며 도축장을 던졌죠. 너 때문에 내가 밤에도 일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고 있어. 날 힘들게 해놓고는. 뭐? 기지 마. 독촉장들이 몰려올 때 이혼을 생각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 난 너 때문에 힘들게 사는 부모님 돈까지 챙겨야 되니까 썩 나가 하며 미리 싸둔 남편의 짐들을 밖으로 던지며 내쫓았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은 건 넘은 거라서 도저히 못 참았거든요. 그동안 빚 때문에 고생을 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결정하게 되었죠. 사람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도리가 어긋난 거잖아요. 사람이 좋긴 좋아도 부모님이 고생한 걸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저렇게 만든 남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미안하다며 이혼하라는 건 반대 안 할 테니 그저 용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라서 받아주지 않았고 그 뒤로 오지 않았죠. 지금 남편이 어디 건설 현장을 돌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에 시달림을 말이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나고 말았죠. 돈만 아니면 지금도 그 사람이랑 행복한 생활을 하겠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만나고 싶진 않아요. 뭐 요즘도 남자친구 덕에 빚을 갚은 처지에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 일처럼 또 다시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이죠. 제가 말하고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돈 조심하세요.